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작전주를 찾아서 시리즈 중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먼저 변동 내역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7월 21일부터 저는 좀 유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좀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화이 앤 조이 엔터테인먼트 외 2인에서 NSN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면 이제 7월 21일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고요. 화이 앤 조이 엔터테인먼트 리미티드 외 2인에서 NSN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밑에 보시면 이 화이 앤 조이 엔터테인먼트 리미티드랑 지승범, 지승환 이분이 이렇게 특관자로 엮여 있어가지고 외 2인에 포함되는 거고요. NSN이 42.21%로 최대 주주로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2일에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에서 플리트로 사명 변경을 하였고 지승범에서 최병철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7월 22일자 상호 변경 안 내고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에서 플리트로 바뀌었죠. 또 이것도 같은 날인데요. 7월 22일자 지승범님에서 최병철님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최병철님이 이 NSN 이쪽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플리트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현재 이 기업의 사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병철에서 배준호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또 보시면 9월 3일에 상호 변경이 또 일어났고요. 플리트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른 공시를 보시면 같은 날에 9월 3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최병철님에서 배준호님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상상벤처스 지분을 처분했는데요. 이거 공시를 보시면 11월 30일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그 공시이고 상상벤처스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이 상상벤처스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종속회사입니다. 보시면 처분 금액이 50억 원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12월 15일에는 NSN에서 또 세미콘라이트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여기 NSN으로 최대 주주 변경된 지 약 6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만에 최대 주주가 또 변경이 됐죠. 공시를 보시면 12월 16일자 공시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공시인데 NSN에서 세미콘라이트로 바뀌었는데 변경 일자는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NSN이 아직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아직도 변경 후에도 지분이 20.25%로 남아 있습니다. 세미콘라이트가 NSN의 지분 일부를 가져가서 세미콘라이트가 최대 주주가 된 그런 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에 메리스 크리스마스 지분을 처분을 완료했는데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와 있고 이가 자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이고 양도 금액이 120억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공시를 보면 이게 뭐 합병 등 종료 보고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양도한 거에 대한 내용인데 2020년 12월 17일에 잔금을 다 지급해서 이때 완료가 됐다. 자산 양수도 종료가 됐다. 이런 공시입니다. 또 2021년 1월 14일에는 호텔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했는데요. 이것도 관련 공시를 보시면 1월 14일에 임시주주총회 결과 그런 공시이고 사업 목적 추가해 보면 관광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뭐 국내의 부동산 관련 무슨 사업 이렇게 하는데 여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호텔업하고 무슨 부동산 관련 이런 걸 추가한다는 게 약간 뜬금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통합육성센터 설립을 위해 종로구 부동산 취득을 완료했는데요. 이게 147억으로 꽤 큰 금액입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12월 10일자 유형자산 양수결정 공시인데요. 이게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토지 건물 이거고 이유가 뭐 통합육성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
박현자님이랑 이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공시를 보면 이게 아까 그 종로구 부동산인데요. 양수도 금액이 147억으로 나와 있고 잔금이 1월 20일에 잔금을 다 지급해서 이제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1년 3월 말쯤에 넥스턴 지분 취득 완료 예정. 이거는 제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700억 정도인데요. 참고로 주주총회는 2021년 3월 29일에 개최 예정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드는데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월 29일자 주요사항 보고서 그 공시인데요. 이게 양수 결정 공시인데 넥스턴의 지분을 좀 양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양수 금액이 700억 가량 정도 되죠. 그리고 공작기계 제작 및 수리 이런 건데 얘네가 로봇 관련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법인 주식 양수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이라고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갑자기 로봇 이런 관련 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뜬금이 없긴 한데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회사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금이 12월 29일에 지급을 했고 140억 지급했고 중도금도 2월 3일에 140억 지급을 했고요. 잔금이 지급하는 날짜가 2021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하루 전날 혹은 당사자들의 합의하는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게 지금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정기주총이 개최되는 날의 하루 전날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주주총회가 2021년 3월 29일에 개최 예정이니까 이 전날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관련 기사가 있는데 보시면 산타클로스 신사업위의 넥스턴 인수 그리고 이게 12월 29일자 기사인데요. 밑에 보시면 넥스턴은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초정밀 장비 제조 전문 회사다. 주력 생산품은 CNC 자동 선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확대 속에 국내 시장 내 37% 안팎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의 로봇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며 AI 기반 의료 로봇 사업에도 진출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제가 전환사채 등 이런 걸 정리를 했는데요. 특이하게 여기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이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공모 관련해서 일반 유상증자는 한 건 있긴 했는데 소액이라서 제가 제외를 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전환사채 등의 변동돼서 3회가 이 전환가액이 엄청 높잖아요. 6,961원. 조정 한도도 6,961원 다 조정이 된 건데 이걸 했던 김남식, 정재훈, 신창우, 최수진 이분들은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주가가 2,140원이잖아요. 그래서 2,140원인데 여기 6,961원 이 이상을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물려있다고 봐야겠죠. 종료일이 내년 9월 29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뭔가를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 5, 6회, 6, 7, 8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환가액이 다 2,000원대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랑 좀 엇비슷한 그런 가격대긴 합니다. 그런데 전환 청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3회차밖에 없는데 3회차는 이게 전환가액이 너무 높아서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물려 있어서 나올 수가 없고 이 4회차부터는 아직까지 전환 청구 기간이 미도래해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로 넥스턴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넥스턴 지분 취득을 위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추가로 할지 여부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게 2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넥스턴을 인수하는데 420억 잔금 지급 가능할까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밑에 표로 또 정리를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은 140억 해가지고 280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2월 3일까지니까. 그리고 420억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주총회일 하루 전날 혹은 당사자 간 협의이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에 있긴 했는데 이 420억을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코스닥 상증사 넥스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인수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몇 달 새 연간 매출액보다 많은 자금 조달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말까지 인수 자금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책임져야 하는 인수 대금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420억 원 가량이다. 현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금융기관 등 인수 대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거는 제가 공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잔금을 납입하면 넥스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양사는 올해 정기 주총일 전일 혹은 당사자 합의일까지 잔금을 납입하기로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게 말씀드린 이거입니다. 예, 비고에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하지만 넥스턴 인수자금 납입일을 한 달이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나머지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러 금융기관과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합니다, 상황이. 여기 보시면 결국 넥스턴 인수 잔금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꺼번에 발행 거래에 나서다 보니 잠재 물량의 출회 시점 또한 겹친다는 점이다. 보시면 비슷비슷하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2021년이지만 12월 말이고요. 대부분 2022년 1월 아니면은 2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에 몰려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재적 물량 출회 시점 또한 겹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행한 12도 전환 청구를 앞두고 있기에 오버행 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넥스턴 지분 취득을 위해서 뭔가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끌어와야 이 420억을 잔금을 납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넥스턴 지분 취득이 완료된다면 로봇이나 바이오 관련 이슈로 움직일 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넥스턴 지분 취득이 완료됐을 때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은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할 때 관련 기사에서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는 또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넥스턴 바이오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 라고 나와 있고 3월 15일자 최근 기사죠. 그리고 초정밀 장비 제조업체 넥스턴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인수되면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로봇이나 AI 그런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건데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넥스턴은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신약 백신 연구, 암 면역 치료제 개발, 의약품 개발, 생산과 판매, 생명과학 신기술 연구 기술 개발, 그런 것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넥스턴은 바이오 사업 구체화를 위해 송명석 전 신라젠 부사장을 신규 바이오 사업 부문의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신라젠이라고 하면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 팩사백 때문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거의 상장 폐지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신라젠이 어떻게 보면 작전을 쳐가지고 올렸던 그런 유명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넥스턴도 바이오 관련해서 신라젠 전 부사장을 영입했다 하니까 뭔가 작전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제작 및 영화 디지털 사업에 진출하여 OTT 관련주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에 이어 디지털 배급 사업 진출이라고 나와 있고요. 12월 30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20년 하반기 넷플릭스와 제작 계약을 체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언더커버의 촬영 역시 부산에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1월 방영 계획이다.
여기서 내년이라는 거는 2021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2020년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에 방영 계획이고, 또 여기 보시면 더불어 디지털 배급 사업 투자를 통해 확보한 100여 편의 영화를 IPTV, 케이블 TV와 같은 기존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34회 컨텐츠 영화제 관객상 수상에 빛나는 버튼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필두로 영화 개봉 예정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유통 서비스할 예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OTT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순조롭게 제작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언더커버와 더불어 이번 독점 판권 확보를 시작으로 영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배급 사업 및 OTT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까 OTT 관련주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작전주 시리즈 중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